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가 쓴 수레바퀴 아래서는 한 천재 소년의 성장과 좌절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장담은 아닙니다. 이 소설에서 소년은 결국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점점 작아지고 부서지고 무너져갑니다. 세상은 그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는 수레바퀴 아래 깔린 듯 짓눌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져갑니다. 이야기는 헤세 자신의 청소년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스 기벨라트라는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하며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모든 걸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벽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거대한 무게가 한순간에 덮쳐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합니다. 천천히 균열이 생기고 마침내 부서지고 맙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히 교육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한 개인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잃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육은 아이들을 키워야 하지만 때때로 그들을 부수기도 합니다. 사회는 개인을 성장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종 그들을 하나의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압박은 더욱 거세집니다. 일반적인 성장소설은 주인공이 시련을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레바퀴 아래서는 그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한스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점점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독자는 그를 응원하고 싶어지지만 어렴풋이 압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소설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쯤이면 독자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에서는 수레바퀴 아래서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헤세가 그리고자 했던 교육제도의 문제와 한스의 운명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또한 성장과 몰락이라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작품의 주제를 살펴보고 헤세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감성과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스의 이야기가 단순히 한 시대의 문제를 넘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스 기벨라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자랑이었고 모두가 그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흐뭇해했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의 성취를 칭찬하며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스 자신도 그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공부했고 또 공부했습니다.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결국 명문기숙신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마울브론 신학교는 한스가 상상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지식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계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했고 멈추면 안 되었습니다. 규율은 엄격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한스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헤르만 하일러를 만났습니다. 하일러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썼고 사색을 즐겼으며 어른들의 규율을 비웃었습니다. 한스는 처음으로 공부 바깥의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하일러와의 우정은 한순간 모든 것을 새롭게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일러는 학교에 눈밖에 났고 결국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의 퇴학은 한스에게 또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혼자가 된 그는 다시 길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스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성적은 떨어졌고 신경쇠약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도 버티지 못하고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고향과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낯설어진 어린 시절의 풍경뿐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한스는 더 이상 예전의 한스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은 변해 있었고 세상은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공장 견습공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그는 첫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그조차도 금세 허물어졌습니다. 점점 더 깊은 허무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채 강가를 거닐다가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가 실수로 물에 빠졌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곳을 향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스의 장례식에서 마을 어른들은 여전히 체면과 형식에만 신경 쓸 뿐 그의 삶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한스는 마침내 수레바퀴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같은 방식으로 삶을 이어갑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한 성장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한 소년이 성장하지 못한 채 부서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짜놓은 시스템이 개인을 어떻게 짓누르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스 기벨라트는 총명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자랐고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명문 신학교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의 삶은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는 끝이 없었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개성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한스는 차츰 지쳐갔습니다. 학업이 그의 삶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기계 부품처럼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했고 틀에 벗어나는 순간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 깔리고 말았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개별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적을 매기고 줄을 세우고 규칙을 따르게 했습니다. 한스가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어른들은 그의 성적을 걱정했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스는 그 안에서 자신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 자유로운 친구 하일러와 함께하는 순간만이 그에게 숨 쉴 틈을 주었지만 학교는 그런 우정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일러가 퇴학을 당한 후 한스는 더욱더 고립되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유일하게 그를 이해해주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스는 공부에서도 밀려나고 신경쇠약에 걸려 결국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그가 돌아간 고향은 여전히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때 자랑스러워했던 자신의 재능도 그의 성취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스를 둘러싼 어른들은 끝까지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좋은 성적과 명문학교 입학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마을의 목사도 선생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스가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한스 같은 아이들은 마치 큰 기계 속의 작은 부품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품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간단히 버려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한스는 술에 취한 채 강물에 빠져 사라집니다. 그것이 사고였는지 스스로 택한 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결국 수레바퀴 아래 깔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원래의 생활로 돌아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작품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틀과 그 틀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무심하게 잊어버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스 기벨라트의 이야기는 얼핏 보면 성장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소설은 성장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보통 성장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하지만 한스는 그러지 못합니다. 그는 길을 찾는 대신 점점 길을 잃습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기계 속에 부품처럼 끼어 있다가 결국 수레바퀴 아래로 미끄러져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한스는 희망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무엇보다 순응하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어른들이 정한 규칙을 따랐고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따르는 길은 처음부터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모두 주변의 기대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한스는 거기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의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하일러를 만납니다. 하일러는 한스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규칙을 어기고 시를 쓰고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는 삶을 다르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일러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한스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하지만 한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하일러를 잃어버립니다.
그가 퇴학을 당하고 사라진 뒤 한스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고독이 한층 더 깊어집니다. 그 후 한스는 신학교에서도 점점 무너집니다.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내면의 혼란은 점점 커집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학교에서 쫓겨나듯 떠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은 더 이상 그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가고 있었고 그의 자리는 어딘가 불확실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공장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그의 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한스는 점점 더 조용해지고 내면은 공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고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던 소년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어디로도 가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은 갑작스럽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그는 강물에 빠져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그것이 사고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결국 자신이 원했던 삶을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끝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한 채 사라져갔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이 소설은 한 사람이 어떻게 길을 잃고 어떻게 존재를 잃어가는지를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스가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한 성장소설이지만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욱 깊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 중 하나이며 이야기 방식은 비교적 전통적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차분하게 전개되며 주인공 한스의 시선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단순한 성장소설과 다른 점은 주인공이 성장하지 못하고 점점 작아져 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이야기라면 주인공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단단해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한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길을 찾으려 노력하지 않고 결국 길을 잃은 채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남부 독일의 작은 마을입니다. 한스가 어린 시절 강가에서 낚시를 하던 장면, 마을 축제의 풍경, 신학교에서 맞이하는 첫 봄날 같은 장면들이 섬세하고 서정적으로 묘사됩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는 이 배경은 한스의 내면과 강하게 대비됩니다. 처음에는 활기차고 따뜻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지고 마침내 한스의 내면이 완전히 텅 비어버릴 즈음에는 배경마저도 차갑게 식어버린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것이 꼭 좋은 방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소설의 제목인 수레바퀴 아래서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체제 속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깔려버리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헤세는 작품의 서두에서 장자의 고사를 인용하는데 이는 환경 속에 갇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한스는 그 존재에 해당합니다. 학교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하나씩 포기합니다. 공부 기계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보상받을 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한스의 곁에는 친구 하일러가 있습니다. 하일러는 자유롭고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며 시를 쓰고 예술을 사랑합니다. 그는 한스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한스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일러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스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일러는 한스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었던 유일한 기회였지만 그 기회는 너무 빨리 사라지고 맙니다. 한스는 결국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가 끝내 쓰러집니다. 헤세의 문장은 단순하지만 강렬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의 문장은 어렵지 않고 비교적 평이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철학적 깊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헤세는 직접적인 감정 묘사보다는 한스의 행동과 배경 묘사를 통해 독자가 감정을 느끼게 만듭니다. 예컨대 한스가 점점 식욕을 잃고 불면에 시달리는 모습은 그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직접적으로 한스는 절망했다라고 쓰지 않더라도
독자는 그의 몸짓과 환경 속에서 그 절망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세는 한스를 둘러싼 어른들을 지나치게 악역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목사, 아버지 모두 나름의 이유로 그를 압박하지만 그들 역시 이 체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 한스를 깔아뭉갠 것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해세는 이 점을 단순한 흑백 논리로 표현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려냅니다. 그것이 오히려 독자에게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작품은 독자가 한스를 응원하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끝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예감하게 만듭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이면 우리는 한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성장하지 못한 성장소설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한스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스와 같은 순간을 지나온 적이 있을지도요. 수레바퀴 아래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 성공인가? 우리는 누구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스 기벨라트는 이 질문들의 답을 찾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잃고 말지요. 한스를 둘러싼 어른들은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한스가 견뎌야 했던 모든 압박과 규율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철저하게 시스템 속에서 굴러가던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속도나 방향을 조절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멈출 수 없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한스는 한때 자연을 좋아하던 소년이었습니다. 물가에 앉아 낚시를 하거나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순간들이 한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학교에 입학한 후 그는 더 이상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성적을 유지해야 했고 기대에 부응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스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을 기회를 갖기도 전에 무너지고 맙니다. 헤르만 하일러는 한스와는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는 자유롭고 틀을 거부하며 규칙보다는 자기만의 감성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를 쓰고 세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한스는 하일러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일러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고 한스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한스의 내면은 더욱 무너져갑니다. 그가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레바퀴 아래서가 교육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과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스는 자신만의 색깔을 잃어버렸고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회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오히려 체면과 거칠애에 더 신경을 씁니다. 결국 이 사회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의 우수한 학생이지 한 명의 행복한 인간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해세는 이 소설을 통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한스처럼 남들이 만들어 놓은 궤도를 따라 굴러가고 있는가? 한스의 비극은 단순히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삶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나면 한스가 떠난 빈자리를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 물음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맴돕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한스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는 한 소년이 어떻게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한스 기벨라트는 공부를 잘했고 어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스는 무너졌고 끝내 사라졌습니다. 한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까지 몰아갔을까요? 교육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사회 전체의 문제였을까요? 혹은 한스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해세는 이 질문들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문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스의 삶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100년 전에 쓰였지만 여전히 현재형으로 읽힙니다. 입시 경쟁과 성적 중심의 교육에 시달리는 오늘날의 학생들도 한스를 보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스를 짓눌렀던 수레바퀴는 아직도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한스들을 그 아래에 깔아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공부와 성공, 그리고 사회적 기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영혼을 짓밟는다면 과연 그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스의 죽음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더 이상 누군가가 수레바퀴 아래 깔리지 않도록 말입니다.